거의 반세기 동안 한 필사본이 침묵 속에 감싸여 있었다. 광물성 잉크로 쓰여진 그 페이지들은 한국의 한산 중심부에 있는 봉인된 동굴 속에 숨겨져 읽히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자는 누구였을까? 조선시대의 점성가이자 철학자, 예언자였던 한국 영적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 남사고. 교과서에서는 잊혀졌지만 일부 입문자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인물로 그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훗날 현실이 될 사건들을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전쟁, 왕조의 몰락, 침략, 그리고 한 민족의 부활까지. 이제 그의 사망 4차 70년 후 천상의 예언서라 불리는 그의 가장 은밀한 유산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의 시대를 지목하는 일련의 예언들이다. 천문지도 암호화된 시구, 우주적 은유들 사이에는 초기 번역본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 마치 귀머거리의 천둥처럼 울리는 한 계시가 담겨 있다. 그 필사본에 따르면 한국은 남사고가 백야 바이의 침묵이라 부른 시기를 겪게 된다고 한다.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사라진 듯한 시대, 그 혼란과 그림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기둥이라 불리는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타난다고 한다. 남사고는 한 민족을 지탱하는 진정한 존재는 항상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고 썼다. 기둥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모든 무게를 견디지만 거의 찬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기둥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천상의 예언서 속에서 그 존재는 침묵의 기둥이라 불리며 그의 사명은 승리가 아닌 버티는 것이다. 모두가 쓰러질 때도 서 있는 것, 전례 없는 폭풍 속에서 민족의 길을 버텨내는 것. 예언은 또 이 기둥이 세 가지 위기, 경제적, 영적, 정치적, 가 겹쳐지는 시기에 드러날 것이라 말한다. 그 위기들은 점점 심화되며 혼란과 결핍, 내부 분열로 가득 찬 100일간의 시간으로 수렴된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친구는 낯선 이가 되고 체제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며 목소리는 침묵한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남사고의 예언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말한다. 시장은 외줄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신문 한 면에는 미소가 실리지만 은행의 조용한 복되는 불안이 감돈다. 외부의 긴장은 무섭게 고조된다. 허약한 동맹, 은근한 위협, 마치 침묵의 체스게임 같은 전략적 움직임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난다. 사회는 점점 스스로의 유대를 풀어내는 듯하다. 불화의 소음은 커지고 희망은 움츠러들며 두려움이 전진한다. 예언에 따르면 기둥의 역할은 폭풍을 막는 것이 아니다. 폭풍 속에서 꿋꿋이 서 있는 것이다. 경멸과 공격, 오해를 견디는 것이다. 예언은 이 어두운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세 가지 큰 징조를 말한다. 첫 번째는 일종의 집단적 공허함이다. 경제가 아니라 정신의 고갈, 도덕적 피로, 의미의 상실. 남사고는 이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갑자기 물러나는 현상에 비유했다.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고 심지어는 거짓된 안도의 감각이 퍼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압도적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백성은 영혼 없이 숨 쉬는 자처럼 걸을 것이다. 의욕 없이 일하고 의지 없이 꿈꿀 것이다. 외부 지표는 여전히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마음들이 붕괴의 신호를 내기 시작한다. 예언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기반이다. 두 번째 징조는 외부에서 온다. 남사고는 4개의 벡터를 언급한다. 외부에서 압박하고 포위하며 관찰하는 힘들이다. 그는 그것들을 사방의 바람이라 불렀다. 각 방향은 하나의 긴장을 의미한다. 적대적인 북쪽, 초조한 동쪽, 계산적인 서쪽, 불안정한 남쪽. 이 벡터들은 즉각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불안정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내부의 모든 결정이 외부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나라는 동맹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립된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징조가 나타난다. 내부의 분열. 남사고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라 경고한다. 가장 깊은 유대가 약해지고 포옹마저 의심받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민족을 갈라놓는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라고. 가족은 흩어지고 이웃은 마음을 닫는다. 한때 사회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시멘트였던 신뢰는 부서져 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는 고정된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예언은 그것들이 언제 발생할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세 가지가 겹쳐질 때 백야 바이에 의해 주기가 시작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전체 계시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 이른바 침묵의 기둥이 등장한다. 남사고는 그를 영웅이나 지도자, 전사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정의한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한 남자, 하지만 정확한 때에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놓인 자, 모두가 무너지기를 바랄 때 홀로 서 있는 자. 예언에 따르면 이 기둥은 민중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비난받고 비판받고 고립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고 무감정하며 느리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명은 버티는 것이다. 그는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이며 그 다리는 언제나 그렇듯 꽃이 아닌 발걸음을 받는다. 남사고는 단언했다. 이 자는 이해받지 않기 위해 태어났다. 그의 역할은 설득이 아니라 인내다. 그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정치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떠나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언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둥이 통치와 책임의 기운이 겹쳐진 네 겹의 갑주를 지닌 존재라고 서술한다. 고문헌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수천 년에 한 번 나타나는 드문 형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이며 예언에서 그가 가장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자로 묘사되는 이유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남사고는 이렇게 적었다. 약 80번째 밤이 되었을 무렵 모든 것이 무너질 듯 보이고 민중이 변화만을 외치며 동맹은 등을 돌리고 반대 세력은 그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때 이 남자는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의 몸짓, 하나의 신호, 누구도 즉시 이해하지 못할 움직임. 예언은 그가 무엇을 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다만 반응을 묘사할 뿐이다. 어떤 이는 배신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사임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수만이 그 행위가 민중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을 여는 열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행동은 조용히, 연설도, 장식도 없이 행해질 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남사고는 이 행위를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에 비유하며 이렇게 썼다. 처음엔 죽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새로운 뿌리가 돋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사고의 어조는 바뀐다. 언어는 더 어둡고 날 것이 되며 마치 그가 깊이 괴로워했던 환영을 묘사하는 듯하다. 그는 이 대목을 공유된 지평선, 공지의 지평이라 부르며 낡은 세상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점이라 말한다. 예언에 따르면 기둥의 침묵 속 행위, 그 마음을 갈라놓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행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가 찾아온다. 이 시기는 소리 없는 폭발로 묘사된다. 내면 깊숙이 느껴지는 신뢰의 단절이다. 예언은 지진이나 전쟁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 감각을 잃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한 나라의 모습을 그린다. 수십 년째 이 필사본을 해석해온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 대목이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점점 더 피로해지는 정치, 공적 인물들 간의 사법적 갈등, 온라인상 극단적인 분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붕괴. 이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전환점은 아니지만 남사고의 해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겹쳐질 때 상징적인 붕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언자는 이 시점을 명확한 이미지로 그린다. 움직이는 다리 위를 걷는 군중과 같으리라.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더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아무도 뒤돌아가지 않는다. 모두가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말한다. 백성들이 분노 속에서 기둥을 향해 돌아서게 된다고. 예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어떤 이는 그를 반김이라 비난하고 또 어떤 이는 독재라 말하리라. 그의 단호함은 오만으로 그의 신중함은 비겁함으로 읽힐 것이다. 백성은 변화를 외치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은 모를 것이다. 남사고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잔혹한 시험이다. 기둥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밤을 건너는 자는 자신이 이미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비난할 얼굴을 찾는다. 이 시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감정 붕괴의 밤이라 부르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상징적 소음으로 거리가 가득 차는 순간이다. SNS는 전쟁터가 되고 격렬한 언설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만 더한다. 가족들은 서로의 생각, 정치적 상처, 오래된 아픔으로 나뉜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더욱 격렬해진다. 백성은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남사고는 이렇게 썼다. 말이 가치를 잃고 눈빛이 더는 마주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포옹을 대신해 외침이 오게 되리라. 바로 이 숨 막히는 환경 속에서 기둥은 홀로 걷는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지자도 이해자도 없다. 고독은 그의 마지막 동반자가 된다. 그가 짊어진 것은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건너이다. 그는 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움직임이 질서와 혼돈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언은 이 시점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등을 돌린다고 말한다. 배신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피로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은 미래 때문이다. 기둥은 점점 새로움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단지 새로운 것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남사고는 이 순간을 굴곡의 지점이라 불렀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 그러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붕괴를 막는 순간, 그는 말한다. 한국은 두 시대 사이에 매달리게 되리라. 그리고 그 실 위에서 운명이 조용히 쓰여질 것이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사고의 어조는 더욱 어두워지고 침묵에 가까워진다. 그는 더 이상 군중이나 봉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한 민족의 영혼이 지쳐버릴 때 벌어지는 일을 묘사한다. 그는 쓴다. 백야 바이의 침묵의 순환은 결국 분노조차 지속되지 않는 지점에 이른다고. 깊은 피로의 시간. 그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희망의 피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언에 따르면 기둥은 이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한 것이다. 지탱하는 것.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견디며 무너지지 않고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그러나 이제 건넌길의 끝자락에서 그는 마지막 결정을 마주하게 된다. 정치적 결정도 전략적 선택도 아닌 하나의 영적 선택이다. 남사고는 어떤 신호의 등장을 말한다. 그것은 연설이 아니다. 해답도 아니다. 하나의 몸짓, 하나의 상징이다. 그는 이를 항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알리는 흰 깃발이라 부른다. 필사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이제는 대중에게조차 보이지 않게 된 기둥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아마도 사임, 아마도 다음 순환을 위한 길 열기, 혹은 남은 모든 것, 이미지, 직책, 사명, 모두를 내려놓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효과는 즉각적이다. 혼란. 한국은 일종의 정지된 상태에 들어간다. 변화를 외치던 이들은 이제 침묵하고 끝 이후 무엇이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다. 언론은 수많은 의견을 쏟아내지만 방향은 없다. 국민은 이미 분열된 상태에서 계층 갈등, 지역 긴장, 역사 속 아픈 기억들로 갈라진 채 숨을 멈춘 듯한 상태에 빠진다. 마치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에 따르면 나라는 자신의 거울을 마주하게 된다. 남사고는 이 순간을 가장 어두운 새벽이라 묘사한다. 과거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미래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때 그는 말한다. 기둥의 마지막 몸짓 이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이미지를 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버티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권력을 위해 남은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게 찾아온다. 예언서에서 가장 감정적인 구절 중 하나에서 남사고는 이렇게 적었다. 기둥은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뒤 외딴 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될 것이라고. 더 이상 지도자도 상징도 아닌 평범한 한 남자로 작은 밭을 가꾸는 한 할아버지, 모든 것을 바친 자,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찬사는 없고 기념비도 없다. 오직 침묵만이 남는다. 그리고 어쩌면 한때 그를 비난했던 이들의 뒤늦은 눈물. 그러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흰 깃발 이후, 기둥의 퇴장 이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남사고는 이 순간을 폐허 아래 숨겨진 새벽이라 부른다. 그는 말한다. 새로운 에너지는 가장 연약한 곳,
바로 젊은 세대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정치 언어에 물들지 않은 이들,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랐지만 여전히 아이디어와 충동, 재건의 갈증을 지닌 이들, 그들은 조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당에 의해 이끌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의식으로, 필연성으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 등장할 것이다. 필사본은 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행동할 준비가 된 세대의 등장을 묘사한다. 젊은 창작자들, 과학자들, 교육자들, 농부들, 창업가들,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분노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맑은 의식으로 등장한다. 본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대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백야 바이기에 이후에 한국은 조용한 회복의 시대로 들어간다. 기적은 없다. 눈부신 승리도 없다. 오직 상처 입은 나라가 조심스럽게 서서히 자신이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할 뿐이다. 필사본은 말한다. 오래된 말들이 힘을 잃고 양극화된 담론들이 더 이상 반향을 얻지 못하며 이전까지 외부, 성공, 지위, 소비, 만을 향해 있던 시선이 이제 내부로 향하게 된다고. 이웃을 향해, 단순함을 향해, 그리고 무엇이 정말 나라를 지탱해 왔는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예언은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한다. 예상치 못한 인물, 젊고 전통 정치 경력이 없는 자,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며 성장하고 몰락을 지켜보며 재건에 참여한 인물. 남사고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그는 말을 아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할 때 나뉘어 있던 것을 다시 잊게 될 것이다. 그는 백성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이 되어버린 그 자체의 반영이리라. 이 인물은 힘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간과의 공명으로 드러난다. 남사고의 시각에 따르면 백야의 주기가 끝난 후 찾아오는 것은 축제 속의 부활이 아니다. 깃발도 불꽃놀이도 퍼레이드도 없다. 찾아오는 것은 침묵이다. 그러나 이번엔 어둠의 침묵이 아니다. 경외의 침묵, 귀 기울임의 침묵, 내면을 향한 침묵이다. 그는 이를 큰 비가 지난 후의 땅에 비유한다. 아직 젖어있는 흙, 깊이 뿌리 내린 뿌리, 그러나 모든 것이 조용하다. 마치 세상이 첫 번째 새싹이 저절로 피어오르길 기다리는 듯이. 이 시점에서의 한국은 강국이 아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히 다시 일어서는 상처 입은 몸이다. 예언에 따르면 국민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노인들은 지혜의 원천으로서 들리게 되고 청년들은 미래의 온도를 가늠하는 존재로서 주목받는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졌던 노동자들이 진정한 재건의 기둥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것은 결코 명령이나 제도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필연으로 온다. 왜냐하면 속도와 경쟁, 자만과 외형에 의존하던 기존의 구조가 결국 시간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대적이고 기술 중심적이며 데이터와 혁신으로 가득한 한국은 마침내 깨닫게 된다.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정신의 기반, 즉 공감, 겸손, 감사, 그리고 삶의 목적이 고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남사고는 이 새로운 시대를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묘사한다. 판단하던 눈은 보게 되리라. 손가락질하던 손은 돌보게 되리라. 외치던 입은 침묵의 가치를 배우게 되리라. 이것은 완벽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고통의 순환이 맑은 의식의 씨앗을 남긴다는 뜻이며,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날 것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씨앗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억눌려 있다. 학업 스트레스, 취업난, 불안정한 미래 속에 짓눌린 젊은 세대, 정서적 진화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 시스템 속에서 외로움에 방치된 노년층, 성과 중심 문화로 갈라진 가족들,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알고리즘에 갇힌 청춘, 눈부신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킨 이 민족은 여전히 식민의 상처, 전쟁의 기억, 분단의 흔적을 마음에 지니고 있다. 예언은 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깨어남이 올 것이라 말한다. 필사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사고는 한 가지 재회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이나 정당, 계층 간의 재회가 아니다. 백성과 그 본질 간의 영적 재회다. 그는 말한다.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잊혀졌던 가치들의 회복을 언급한다. 생명의 존엄, 말의 무게, 무기로서의 진실이 아닌 다리로서의 진실. 예언에 따르면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는
곧바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는 직함도 없고 억지로 짜낸 카리스마도 없으며 구호도 없다. 그는 권력의 허영이 아닌 백성의 고통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름, 극단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태도, 글을 거의 쓰지 않고 얼굴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른다. 조종이 아니라 공명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겪은 끝에 백성은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사고는 예언을 한 장면으로 마무리한다. 필사본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다. 그는 이렇게 썼다. 마지막 밤이 지나면 한 아이가 새벽 전에 깨어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하늘이 맑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폭풍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되리라. 이 단순한 장면은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희망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희망이 아니다. 값으로 살 수 있는 희망도 아니다. 그것은 고갈에서 태어난 희망이다. 피로에서, 그리고 낡은 모델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한 데서 비롯된 희망이다. 말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 공기 속에 느껴지는 희망이다. 예언의 중심이자 침묵하는 인물인 기둥은 결코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짧게 등장할 것이며 그의 얼굴은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비겁하다고 여겼던 그의 마지막 몸짓, 그것은 훗날 새로운 시대의 기반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먼 훗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 지붕을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그였다. 남사고에 따르면 미래의 한국은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만의 밤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어둠을 피하지 않았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다. 예언은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단언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옛 이야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우리가 우리 각자가 그 징조들이 비명이 되기 전에 알아차리기를, 누구를 탓할지 찾는 대신 길을 함께 만들기를, 어느 편에 설 것인지보다 다리가 되어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기를, 기둥처럼 이 나라에 다시 태어남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한 부분으로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문장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뭔가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모든 빛은 꺼지지 않기로 한 조용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남사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은 감옥이 아니다,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건널지는 각 세대가 결정한다.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